118회 우리 소방기술사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평하고 총평 끝나고 1교시 거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본인이 쓰는 답안지가 본인이 얼마나 잘 썼는가를 보지 마시고 다음번에 뭐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좀 보십시오. 이거 나 이 답 맞았어 틀렸다는 채점자들이 할 몫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요 문제를 이해하고 다른 문제, 다음번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건지 쭉 그거 찾으라고 오시는 거지, 뭐 답 맞춰보려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답은 인터넷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 시험 보면서 느끼는 시험은 저 스스로는 사실 합니다. 이 시험 아주 좀 쉬웠어요, 저는. 그런데 몇몇 개들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웠던 시험, 좀 많이 어려웠던 시험,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그냥 평가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 시험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보면 문제가 대부분 다 똑같이 문제가 한 2문제, 3문제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다 기출문제에 대한 응용, 그 다음에 신규 문제 같지 않는 신규 문제들이 나왔어요. 지금 완전히 생뚱맞는 문제가 아니라 자주 봤는데 63회서부터 117회까지 검색을 해봤더만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생뚱맞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먼저 쭉 한번 보시면은 바로 뒷장에 넘기시면은 우리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맨 앞에 넣어놨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기출문제가 3문제, 그 다음에 응용문제는 기출문제에 응용되는 문제가 한 16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규 문제는 12문제인데 이 신규 문제가 결코 완전히 새로운 신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히 알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신규 문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법규 관련돼서는 9문제인데 지금 시험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법규가 온이 법규만 쓰세요 이런 문제 없습니다. 이제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 법규 쓰고 법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또는 그 법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과거처럼 법규만 달달달달 암기해서 그 법규만 쓰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이제 출제자들도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의 소방기술사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 궤도에 올라가니까 지금은 과거처럼 그냥 단순 암기의 문제는 안 냅니다. 지금 그게 극단적인 것들이, 성능설계 대상이 아닌 것들도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이 건물 성능설계 좀 하세요. 그러면 허가동의 내줄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많아요. 지금 법적으로 아닌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동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성능설계에서 좀 해보십시다.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지금 또 우리 법에서는 성능설계를 지금 30층을 이야기하고 있고 120m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성능설계 하는 데도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설계는 법 기준하고 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그 법을 기본으로 더 좋은 구조적 안정성, 차염성, 차열성 확보할 거고요. 건축적으로는. 소방적으로는 초기에 소화를 감지하고 초기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그래서 다음 장에 한번 넘겨보시면 간단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1교시 문제는 보상식 스포트용 감지기의 필요성 및 적용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똑같진 않은데 110회 때 가장 큰 게 때 110회 때 보상식 감지기하고 정원식, 차동식 보상식 감지기의 동작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110회 때 나온 겁니다. 이거. 근데 그 중에 이제 보상식 감지기에 대해서 필요성 및 적용 장소, 그러면은 보상식 감지기의 작동 메커니즘, 그 다음에 필요성, 적용 장소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림 다 그리셨죠? 그림 잘 그렸거든요. 그때 우리 남관리사님 거 그림 카피해서 다 나눠드렸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았나요? 그랬어요. 이게 딱 첫 이 문제 딱 보면 잠깐 너무 이제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보상식 감지기 나왔네. 뒤에는 사실 쓰지도 않는 거 왜 냈은지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보상식 감지기는 그림 못 그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작동 메커니즘 월 특성을 알려면 그림 그리고 어떤 놈이 정원식이고 어떤 놈이 차동식이고 어떨 때는 정원식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차동식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정원식과 차동식이 동시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그림에서 나타나니까요. 그림에서. 그거 한번 보시라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다음 2번. 교차회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안 나왔더라고요. 검색을 하니까. 이 관리사 시험은 나오거든요. 지금. 기술사 시험에 안 나왔어. 교차회로 감지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 신규 문제인데 신규 문제 같지 않는 신규 문제거든요.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이거. 이 문제. 그 다음에 방화문의 종류 및 방화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의 측정 기준과 성능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요 방화문의 종류는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갑종에는 비차열 1시간, 차열 30분.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을종에는 비차열 30분. 그 다음에 방화문의 측정 기준. 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의 측정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 기준 우리 소방기술사에서 나온 방화고학 실무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꼭 그렇게 안 써도 돼요. 밑에서 125mm, 0파스칼, 25파스칼 압력 걸어서 힘을 측정하겠습니다. 그때 그 힘은 푸시풀 게이지 가지고 측정합니다. 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푸시풀 게이지 가지고. 기억 안 나시죠?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나요? 점검하면서 안 해보셨네요. 게이지로만 쓰긴 했어요. 푸시풀 게이지라고 용수철 저울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근데 안에 바늘 달려있죠. 아날로그 바늘. 물론 디지털도 나옵니다. 이제는. 그 내용 한번 써보시라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기준, 확인 대상, 확인자의 자격. 적용 기준은 언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해야 될 적용해야 될 기준을 갖습니까? 그 다음 확인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자는 누가 있습니까? 잘 모르면 이럴 것 같아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 기준은 뭐 별도로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건축구조사나 건축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어떤 그분들이 적용하는 꼭 그 기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계시, 시공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설계시, 시공시, 유지관리시 요 적용 기준 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써놓고요. 답안을 이렇게 써드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 확인 대상은 2층, 그 다음에 500, 바닥 면적 500, 13m, 11m, 10m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거기에 우리 책에 법에 내진 설계 기준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내진 설계 대상이라고 아무리 쳐도 답 안 나온다고요. 이거. 그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확인 자격은 제가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가 합니다라고 하고요. 5층 이하는 건축사가 합니다라고 얘기 한번 드렸고요. 5층을 초과한 놈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합니다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이거? 안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건축구조기술협회에서 5층 이하짜리 건축물이 건축구조사가 건축구조 확인을 하니까 지진 나면은 다 봐라. 다 5층 이하짜리들만 다 지금 무너지지 않아 지금? 그 이야기 한번 제가 드렸는데 필로트 구조하면서 5층을 초과하는 놈들의 구조물은 경주 지진 5.2일 때 별로 안 무너졌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다 5층 이하인 건축물만 필로트 건축물에서 기둥 확 휘어버리고요. 벽 무너져 버리고요. 또 서있던 자리벽 넘어져 버리고 이랬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외장재 왕창 떨어져 버리고요. 이게 다 5층 이하짜리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건축구조기술협회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서 건축구조기술사들 요즘 괜찮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은 안 나. 그래서 저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층 이하에는 이하 건축물들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 이 사람들이 확인 가능하고요. 5층을 넘어가는 놈, 초과하는 놈들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스모그 로깅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한 번은 드렸던 기억이 문제는 한 번도 안 풀었습니다. 스모그 로깅 현상은 연층이 쌓였을 때 제한 설비가 작동하는 시간보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시간이 빨라서 연층의 연기의 밀도가 높아져서 연층 하강 시간이 짧아집니다.
두 번째는 연층이 내려가니까 배출구가 위에 달려 있으니까 재현 설비가 성능을 확 답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다 뭐라고 그랬냐,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는 재현 설비고 뭐고 필요 없다, 불 빨리 꺼버리면 된다, 이렇게 저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이거? 연기 빨아내면 뭐 할 겁니까? 잘 빨아내면 불 꺼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특수한 장소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지금. 아주 특수한 장소에만, 또 특수한 가연물에지만. 예를 들어서 연기 발생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려오면 좀 곤란한데, 요런 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만 하는 일반적인 현상에서, 일반 건물 화재에서는 재현 뭐 이렇게 말을 드리려도 좀 그런데, 재현 설비가 작동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불 꺼버리면 된다. 또 경보 설비가 작동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불 꺼버리면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우리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감지기보다 더 빨리 작동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면은 자탐 설비 필요 없다고요 이제는. 이 이야기는 기억나시죠 이거? 그럼 소방전기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없어져 버리면 소방전기는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나요? 필요 없는 설비 돼 버린 건데 이거. 그래서 여기 설명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물론 스모그 로깅 현상에 의해서 연층이 내려오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연층이 내려오니까 인명안전 기준까지에 도달하는 시간인 A셋이 짧아져서 피난 안전성을 확보가 곤란합니다 라는 거 기본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는 연기가 내려오니까 연기 배출구하고 연층과의 갭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기를 못 당겨갑니다. 그래서 재현 설비의 성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개입니다. 이게 두 개 기본. 이걸 평가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라고 그때 수업 중에 넘어가 버렸는데 좀 죄송하긴 해요. 그런데 한 번은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쓰셨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 설비 구성하고 혼합 원리, 이런 것들은 뭐 할만하시죠 이거. 25점짜리로 나올 줄 알았더니 얘는 마찬가지. ILBP가 109회 때 나왔던 것 같아요. ILBP 109회 때 나왔. ILBP나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109회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7번 문제. 청정소와 약재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나타내는 노아엘, NEL. 원래는 노아엘, LEL, NEL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요놈은 독성, 요놈은 질식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요놈은 할로겐 화합물, 요놈은 불활성 가스계. 요놈하고 같은 개념이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관리사 1차 책이 있습니다. 이거지. 이거 관리사 1차 책에 나와 있더라고. 어제 금요일날 밤에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딱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게 지금. 뭐 굳이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딱 빠르신 분, 청정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는 할로겐 화합물하고 불활성 가스로 되어 있구나. 불활성 가스계는 기본적으로 인체 질식, 기본.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은 자체 독성. 요것 때문에 지금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제한하고 있구나. 요렇게 금방 감지되면은 요놈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지금. 그럼 얘도 똑같아요 지금.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근데 모르셔도 이 잘라서 3개 물어봤으니까 원래는 요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원래는 출제하신 분들. 근데 출제하신 얘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 하나에 3점씩 주려고. 조금은 저는 쓰긴 썼습니다. 저는 쓰긴 썼어. 그 다음에 8번.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소방기본법을 전체를 다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기본법은 첫 번째는 공사업법에 대한 어번이고요. 두 번째는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에 관한 어번이고요. 세 번째는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어번이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럼 그 내용들을 다 써줘야 돼,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들이 다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앞에 있는 제1조에 있는 목적만 써서는 안 된다. 제1조. 제가 어디 교육할 일이 있어서 소방법을 쭉 보고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기본법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공사업법에 대한 목적, 설치 유지법에 대한 목적, 이 목적을 제가 다 정리를 해 놓고 있었는데 문제가 딱 나왔어.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안 썼습니다. 이거 안 골랐어요, 이거. 기본법은. 그래서 뭐 소방은 기본법, 소방 기본법, 기본법에 대한 소방 령, 규칙 이런 내용 써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래서 혹시 고르신 분, 선배님 고르셨고 고를 이유가 없죠. 고르신 분.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팀장님은. 고르실만 하죠. 고르실만 합니다, 지금. 고르실만 한 위치에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근데 다른 분들은 이런 것들은 다른 걸 골라도 될 문제가 있으니까 안 고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이거는 113회 응용에서 나왔는데 감리계약서에 따라서 소방공사 감리원이 현장 배치 시 소방공사 감리를 할 때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냥 모르면 적합성 다 쓰셔도 됩니다. 그거.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현장에 맞게 써주면 좋고요. 기본은 감리원에 대한 일들, 적법성하고 적합성 3개, 적합성 6가지 쭉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스케줄 조정하고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써주면 굿. 그럼 법하고 실무를 정확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10번 문제. 딱 어제도 또 나왔어. 10번 문제 보니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 개장도로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건 안 보고 PFD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꽂혀갖고 PFD 오케이 걸렸어. PFD는 총작동했으면 작동 실패했어. 이걸 써버려, 이걸. 그걸 써고 뒤에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실이 어쩌고 실 등급이 어쩌고 이렇게 써버렸어요, 지금. 빵점이 빵점. 응? 아니지. 내가 딱 이 문제를 쓰면서 야 우리 식구들 이거 이렇게 써버릴 수도 있겠는데 이랬더만 그렇게 쏘내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라고는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말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규 문제인데 신규 문제는 아닙니다. 신규 문제인데 이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거? 위험성 평가할 때 보잖아요, 우리 지금 실 등급 결정할 때. 블락 밸브, 차단 밸브, 바이패스 밸브, 안전 밸브, 그래 그런 놈들을 다 인터락해서 연결하는 개장 라인. 이게 시스예요, 시스. 이 신규 문제인데 신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실 등급 결정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블락 밸브 하나 설치하고 여기에 제어반에서 반응기 들어오고 벤트 나오고 요 제어반이 얘를 제어하고 요 놈 제어하고 반응기 제어하고 요런 놈들이 각각이 개통이잖아요, 개통. 여기 개통의 공정의 흐름도고요. 공정은 이 방향으로 흘러갈 거니까. 그 다음에 요런 놈들 각각에 제어하는 게 제어 라인이고요. 요 제어 라인은 전동 밸브는 정기적인 제어로, 공합이나 유압 밸브는 배관 가지고, 개장 라인, 개장 배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길사님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죠? 길사님 전문이잖아요, 이거. 전문이셔, 이거 지금. 요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어제 어떤 분은 그거 에어컨 시스템에 대해서 또 에어컨 굿입니다. 에어컨도 컴프레셔 그 다음에 밸브 컴프레서에서 나가서 응축기에 거쳐서 다시 실내기로 들어와서 바람 불어주잖아요. 그럼 각각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공정의 흐름이잖아요. 냉매가스의 공정이 돌아가는 흐름들. 그리고 나서 요 실내기는 어떻게 제어할 거고, 실내기는 온도 제어에 따라서 제어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압축기, 컴프레셔도 마찬가지. 온도에 따라서 제어되고, 압력에 따라서 제어되고, 자체, 과열 방지기에 따라서 제어됩니다. 그 다음에 실외계에 있는 팬. 거기는 그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온도에서 팬이 돌 때도 있고 안 돌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거 썰어주면 굳이 막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화학 공정에 대해서 복잡한 설비, 플랜트 설비에 대해만 머릿속에 확 있어서 와 복잡한데 어떻게 그리지? 라고 하는데 그거 안 써도 돼요. 정확히 공정에 대한 개통도가 뭔지, 그 다음에 그 공정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라인이 뭔지 이거 물어보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일러 하신 분들은 보일러 그러셔도 돼. 보일러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신규 문제 아닌 신규 문제 이거 완전히. 그 다음에 11번 가염을 연소 패턴 중에 다음 용어에 대해 설명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풀 패턴, 그 다음에 스플래시 패턴. 요 1번 문제는 그냥 풀화제에 대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풀화제 패턴. 근데 요 풀화제 패턴은 우리 도너 패턴하고 유사한데 풀화제 패턴 안에 도너 패턴 들어갑니다. 우리가 도너 패턴 이렇게 그랬잖아요. 지금 용에 웅덩이가 있으면은 탄화 흔적이 밖은 많이 타고 안에는 조금 타는 탄화 흔적이. 그래서 요 타는 게 많이 타고 안 타고 여기는 좀 덜 탄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지금 탄화 현상이. 이게 도넛이잖아요. 지금. 이는 똑같. 이런 게 어떠냐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이런 바닥에 제가 여기서 물을 흘렸어요. 그럼 이렇게 물이 흘러 있을 거 아닙니까? 기름이. 그럼 이만큼 다 탈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다 풀이 형성됐으니까 이 자체 바닥에 기름이 있으니까 1mm라도 0.1mm라도 바닥에 기름이 쫙 깔리면 이게 풀이잖아요. 풀 지금. 여기는 불에 탄 지역, 여기는 불에 안 탄 지역. 이 패턴이에요. 이게 지금. 토너 패턴은 여기에 중간에 구멍 하나, 웅덩이가 하나 생겼어. 근데 웅덩이가 여기 좀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는 별도의 토너 패턴이 나타나지겠죠. 이제 또. 풀화제 쓰셔도 풀화제에 대해서 그냥 바닥에 쫙 풀이 형성되는 화재 그거 쓰셔도 괜찮았는데 어떻게 쓰셨습니까? 일단 풀 액면이 일정한 안에 들어가다가 끝에는 도넛 현상도 설명. 잘 썼네. 잘 썼네. 스프레시는 이렇게 생긴데 여기서 뿌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서 산화 흔적들이 이런 튀임 현상이 생기는 것들. 하나는 요 그림 그리고 하나는 요 같은 그림 이렇게 그려냈으면 최고 좋은다 봐. 그래서 이게 화재 패턴을 조금 한 2번 정도 읽고 가셨으면은 이거 쓰신다고요, 이거. 그래서 이 주기가 돌아가는 주기가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주에 화재 패턴이 나올 주기가 도래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이 패턴 주기 다 알고 가십시오라고 했더만 안 하신 분들도 있어. 이게 주기가 그분들도 이게 그래서 빅데이터를 무시 못하는 겁니다, 이거. 별로 빅데이터는 아니긴 한데 그 데이터 주기를 무시 못합니다, 이거. 지금도 그런 말씀드리 대충 보시면 다음번에 이런 어떠한 문제들 나올 주기가 도래했네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화재 패턴 주기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라고 했더만 과감하게 버려버리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요거 1년 전에 114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화재 패턴이고요. 얘도 응용입니다. 응용. 그 다음에 12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윤활성 액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윤활성 액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설명하십시오. 이거 76회 때 거의 비스무리하게 나왔더라고요. 76회 때. 이런 것들도 잘 못 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면 쓰고 이 법을 제외하기 저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저는 저 기준에서는 저는 이거 모르는 문제예요. 저 기준입니다. 순수하게. 제가 시험장에 가서 봤을 때 그 기준. 그 다음에 13번 은이동 현상은 이제 나왔네요. 이제 아까 어떤 우리 선배님 오셔갖고 은이동 현상을 모든 책을 찾아봐서 몰라서 안 썼다고 그래서 그냥 쓰지 마십시오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냥 요 은이동 현상도 우리 소방기술사에서 나온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 나와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어찌됐건 신규 문제예요.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타기술사에는 나왔는데 우리 기술사에는 안 나오거든요. 지금 어찌됐건 신규 문제. 그 다음에 2교시 보시면은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 92회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92회 때. 그 다음에 최근에는 100회 때. 100회 때 주기 5개 다 그려보고 이거 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거 100회 때 나오고요. 92회 때는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시험 보기 제가 소방기술사에 입문하기 전 일이라 저도 잘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92회 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2번 문제. 호스를 소화전에 대한 도입 배경. 2번 보시면 호스를 소화전 도입 배경하고 설치 기준, 그 다음에 호스를 소화전의 특징,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호스를 소화전의 설치 기준은 사실상은 조금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옥내 소화전에 대해서 쭉 호스릴 소화전의 설치 기준이 따로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수온에 대한 기준,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함에 대한 기준, 방수구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들 가만 눈을 감고 그냥 일반 호수가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그 기준들 쭉 쓰시면 돼요. 어느 한 조항에 호스릴 소화전 설치 기준 딱 떨어져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부장님 그 현장에 있었던 내용, 그 호스를 그 옥내 소화전 설치하는 쭉 쓰시고, 단 요놈은 방수구는 25mm, 들어오는 라인은 몇 mm로 합니까? 32mm로 합니다. 32mm 들어오는 라인 이렇게 해요. 요것만 좀 다르잖아요 지금. 이런 거 써주는 거. 그다음에 방수구는 지면으로부터 1.5m 이내에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기본 옥내 소화전에 썼던 것들 다 이게 들어가고 되고, 나머지 틀린 것들은 그것만 쓰시면 돼요 지금. 우리 방수구 사이즈만 쓰시면 된다. 사이즈. 그 다음에 호스를 소화전의 특징, 문제점. 이 문제점은 마찰 손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드럼에 호스를 다 감안하고 측정했을 때하고 호스를 다 전개했을 때 측정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마찰 손실 값이 달라집니다. 근데 설계 시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다 전개해 놓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다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 100% 전개가 안 됐을 때 호스리를 사용했을 때는 규정 방사와 방사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데,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벽에 매립했을 때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서 그 벽체의 내화 구조체에 대한 손상도 우려됩니다 라고. 일반 옥내 소화전 하면 180mm 정도 되고, 지금 요 호스릴은 한 220mm 정도 되거든요 보통. 함 두께가. 그 이야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그런 문제점을 쓰셔주시면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 외의 건 다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95회 때 호스릴에 대해서 한번 95회 때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문제에 대한 응용.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수소 충전소는 뭐 그냥 법에 있는 거, 이건 신규 문제들. 그 다음에 4번 축적형 감지기의 작동 원리, 설치 장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축적형 감지기의 작동 원리, 축적의 원리잖아요 지금. 축적의 원리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시간 지원. 우리 경보 지원 방식 또는 경보 지원 방식, 또는 저는 딱 이거 보고 생각나는 게, 이 축적형 생각나는 게 니타팅 챔버가 머릿속에 확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일정한 양을 가지고 축적할 수도 있고, 또는 요즘 니타팅 챔버 안 쓰니까 안 쓰고 타이머 쓰잖아요 지금. 전기 회로를 가지고 축적할 수도 있구나.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경보 방식 있죠. 반한시형. 일정한 경보가 올라가서 그 경보점이 2개를 통과하면 경보 내보내고, 일정한 경보점 통과했다가 다시 아래로 양이 떨어져 버리면 경보 안 한다고 그랬잖아. 반한시형. 그래서 머리 생각해서 그 그림 그렸거든요 지금. 못 그리셨나요? 응, 그거 쓰나요? 원래는 이거 반한시형 쓰는 게 훨씬 맞습니다 지금. 축적형은 지연형만 넣어버렸습니다. 요만큼 지연시키겠습니다. 우리 반한시형은 이런 세트 값을 갖고 올라가서 한번 거치고, 이렇게 떨어지면 경보 안 합니다 그러고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경보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반한시형. 그게 아니지 않나요? 가다가 여기 걸려서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여기에 걸렸더라도 경보 안 합니다 라고 합니다. 얘는 경보점이에요 지금.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놈은 올라갔다가 그냥 여기를 통과하고 시간 안에 떨어지면 땡이죠. 이렇게 떨어지면은 경보가 어떻게 될지 이게 몰라요 지금. 얘는 뭐 안 하죠. 경보지원은 그 일반 일정적인 그 시간에 30분, 30초 지난 때까지 그 일정 점 이상 있어야 경보가 되는 거지. 글쎄 이거 한번 다시 볼까?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거야. 예를 들어서 감지기 축적이랑 똑같잖아요. 여기에서 감지했어. 경보가 이게 떨어져 버렸네. 그래도 문제는 없겠네.
이것도 문제 이렇게. 종 농도가 빠를수록 얘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빨라지는 요 놈은 거라서 그거는 조금 요 놈은 충전소 등에 충전소 등에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확 새고 없어질 때.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요 놈은 일정한 농도로 누설됐을 때. 요놈 순간적인 누설량이 많을 때. 순간적으로 누설량이 많을 때는 요놈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LPG 충전소 같은데 퀵커플러 있는데 이거 꽂고 빼고 하는데 그럼 픽 하면 또 가스가 새는 거거든요 그때.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맞아. 얘가 놓을겠네. 저는 얘를 썼는데 약간은 물음표 주겠네. 그래서 요 딜레이 타임을 뭘로 만들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지금 원리가. 요 딜레이 타임을 량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장치, 전자 스위치로 할 수 있고요. 전자 시스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처음에는 니탄팅 챔버는 량으로. 요즘에 나와서는 우리 타이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쓰시면 돼요, 지금. 그 다음에 5번. 건축, 요놈 기출이죠. 요놈은 아주 최근의 기출. 요 축적점 감지기도 이거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처음 나온 겁니다, 지금. 처음 봤는데, 처음 보고 같지 않는 처음 본 거. 처음 나온 건데, 신규 문제인데, 신규 문제 같지 않는 신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출제하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새로운 문제를 들으려고 엄청나게 고민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지하층의 구조 및 지하층에서 설치하는 비상탈출 구조에 대해 설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81회까지 기출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나오긴 했는데 약간 비스무리했는데 최고 정확하게 나온 게 81회 때는 거의 똑같이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6번. 프로판에 연소식을 적고 화학양분 조선비, 그 다음에 연소, 상한계, 하한계, 최소상수 농도를 구하고 각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십시오라고 했더만 이것도 마찬가지. 최종 110회 때 비스무리한 문제 나왔습니다. 110회 때 황양호 조선비. 제가 지금 쭉 이야기 드린 지난주에 제가 96회 때부터 112회 때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 안에 지금 거의 다 지금 들어와요 지금. 몇몇 문제 빼고는 지금 다 그 안에 지금 웬만한 기본 문제들은 그 안에 지금 거의 세팅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3교시 보시면은 방염은 조금 언밸런스하게 115회 때 나왔는데 또 나와버렸네 이게 지금. 건축물의 실내 내장재의 방염의 원리, 방염 대상 물품, 방염 성능 기준, 방염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이게 115회 때 나왔는데 미리 나와버렸네 지금. 그 다음에 수렴화재. 수렴화재는 사실상 신규 문제. 수렴화재는 처음에 왜 제가 이걸 보고 산불화재라고 생각했는데 산불화재는 맞습니다. 등산 가서 물 먹고 물 남아있는데 페트병에 그냥 버려버렸어. 근데 그 페트병이 직사광선 받아서 계속해서 페트병 안에 물 들어있으면 돋보기 현상을 발생하잖아요 지금. 왜 우리 그 정글의 법칙인가 거기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불이 없으니까 그 페트병에 물 담아서 비닐봉지에 물 담아서 계속 쏘이고 있었던 거. TV 안 봤어. 비닐봉지에 물 담아서 계속 안고 있으니까 밑에 낙엽잎이 술술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거든요 지금. 그게 수렴화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페트병에 물 담아놓고 물 먹다가 산에서 버리든 빠뜨렸든 산에다가 페트병 물 담아져 있는 페트병이 빠뜨려졌어. 그 페트병 안에 있는 물에 돋보기 현상에 의해서 불나는 거. 이게 수렴화재더라고요 지금. 근데 크게는 지금 그 페트병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광판넬. 여기 태양광 판넬 있죠, 판넬. 판넬 받아서 다시 반사하거든요. 판넬을 쫙 깔아놓잖아요, 지금. 빛 받으면 판넬 반짝반짝 하잖아요, 지금. 그 반짝반짝한 놈들이 판넬을 설 때 각도를 잘못 맞춰서 각도를 둥그렇게 맞춰놨어요. 각도를 이렇게 맞춰놨어. 그럼 빛이 다 들어와서 다시 재반사하면은 한쪽으로 모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안테나 있죠, 안테나, 우리 지금. 우리는 보통은 돋보기는 볼록 렌즈고, 얘는 오목렌즈. 오목렌즈 역할을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태양광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맞고 이렇게 반사. 이렇게 맞고 이렇게 반사. 이렇게 맞고 이렇게 반사. 여기가 집중되는 것들. 우리 안테나 아시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수렴점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오목렌지 스타일이죠. 돋보기는 빛 들어오면은 요놈이 초점이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지금. 요놈 오목렌지를 가지고 빛 모으는 놈. 요놈 볼록렌지 가지고 빛 모으는 놈. 그래서 태양광에서의 태양 판넬에 대한 반사에 의한 에너지 집중에 의한 수렴화제 하나. 이제 안 나옵니다, 이건. 그 다음에 페트병에다가 물 담아니까 물 찰랑찰랑 채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쏘니까 햇빛 들어오니까 요 물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밑에 지표층에 불붙는 화재. 원래는 이게 두 개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두 개 다 산불 화재잖아요, 지금. 우리 집 아파트에 백날개 달아놔도 불 안 나잖아요, 지금. 산불에서. 근데 잘 안 납니다. 근데 무섭긴 얘가 더 무섭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태양광은 판넬이 수천 개 달리잖아요, 지금. 그 수천 개의 놈들이 쫙 들어와서 햇빛을 한 곳에 다 집중해 버렸습니다. 그럼 바로 불나버릴 수 있습니다. 요 페트병은 사실 마름 수렴화재지, 그리고 수렴화재를 일으킬 만한 열량이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불 붙이기 위해서 정말 태양광이 제일 잘 들어오는 위치에다 페트병을 약간 넓은 놈을 잘 조정해서 딱 달아놨어. 그러면은 그리고 그 밑에다가 불 잘 타는 마른 잎 갖다 놨어. 그럼 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화재인데 저는 리미트라고 생각하고 인적 건물 연수학들을 열심히 써놨습니다. 한 3페이지, 4페이지 썼던 거야, 4페이지. 빵점. 왜 4페이지 4죠? 빵점입니다, 빵점. 개념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 완전히. 진짜 빵점 주시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빵점 줄 것 같아요, 빵점으로. 지난번에 엉뚱한 거 네. 나오니까 빵점 나오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개념이 맞고 내 안에 내용이 좀 틀리면은 그나마 2, 3점은 주는데 완전 빵점. 아예 얘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빵점입니다, 이거. 제가 방해음을 쓰면 합격해버릴까봐 이거 쓴 겁니다. 왜?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유수검지 장치가 나오잖아요, 건식. 건식 유수검지 장치는 방수 시간하고 지연 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래퍼 지연 시간, 트립 시간 2개. 소화수 이송 시간하고 지연 시간은 이송 시간하고 크래퍼 트립 시간 2개로 나눕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송 시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크래퍼 트립 시간에 대한 것들. 크래퍼 트립 시간은 우리가 관계식으로 0.0352 요 관계식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A분의 노트 T 분의 V 곱하기 ln P1분의 P2 이 크래퍼 트립 시간에 이 식 가지고 설명하면은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지는 식이다.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4번 보시면은 IBC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로 및 피난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이거 딱 이거 보고 이거 출제 오류나 보다라고 했는데 저는 NFPA 101이나 NFPA 5000번 인명안전 기준에 있는 피난로나 요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 요 인터넷 IBC 코드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한참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인명안전 기준에서 요 IBC 코드 또 제가 이게 건축 코드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나중에 면접반 분들한테는 각각에 대한 코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서 좀 드렸는데 그럼 제가 봐도 여기 저는 이거 피난로는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피난로는 NFPA나 IBC 코드나 또 NFPA 건축 코드인 5000번 그 코드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드에서는 피난로 따로 이야기하고 옆에 코드는 피난로 다른 거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 있는 코드에서는 피난로 따로 이야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을요. 기본 피난로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티도 안 들어옵니다. 이거 뭐 IBC 코드는 뭔 IBC 코드야? 피난로지 그냥.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난로는 피난로에서는 통로, 접근로, 퇴출구 이렇게 써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점수 잘 줄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 다음에 5번 ESS. ESS도 마찬가지 지금. ESS의 안전관리상 주요 사항과 주요 확인 사항과 리튬이온 ESS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 설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리튬이온은 지금 우리 알카리 금속이잖아요, 지금. 일족 금속이잖아요, 일족 금속. 알카리 금속. 그래서 이런 물과 반응합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 잘 안 적시게 미분무 정도가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투계에서는 미분무, 가스계에서는 나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내부,
내부에다가 자동 소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써놨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안전관리사항의 주요 확인사항은 뭐 확인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은 물론 출제자는 유지관리사항 할 때 안전관리 뭡니까? 라고 썼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요 안전관리상의 주요 사항을 출제자는 그래 다 지어놓고 유지관리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야 이 개념으로 이 문제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계 시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시공 시 안전관리상의 주의사항, 유지관리 시 안전관리상의 유의사항 이렇게 써버렸거든요. 항상 어떤 것도 나오면 설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안전의 기본은 설계입니다. 설계. 안전한 설계가 되면은 안전한 시공이 되고요. 안전한 시공이 되면은 안전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 개념이. 이 이야기는 꼭 여기뿐만 아니라 나오면은 설계 시, 시공 시, 유지 관리 시 계속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써버려야 돼요, 이게 지금. 출제자는 만들어 놓고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 그런 개념일지 모르겠는데 기본의 안전의 기본은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설계부터. 무조건. 어떤 뭐 고려사항 우리 시스템에 대한 고려사항이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설계시 고려사항, 시공시 고려사항, 유지관리시 고려사항 이렇게 나와버려야 돼요. 다. 어떤 시스템에 대한 고려사항들은 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설계시, 시공시, 유지관리시. 그 키워드만 들어가 있어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보긴 봤는데 5번 문제도 신규 문제, 6번 문제도 신규 문제들이에요, 지금. 보긴 봤는데 못 쓸 문제. 보긴 봤는데 못 쓸 문제예요. 이게 자꾸 이 기본법에서 나와버리면은 잘 못 씁니다. 이거 기사 시험에 나올 문제들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럼 기술사는 기사 몰라도 돼?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알아야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은 4교시 열 전달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라고 나왔네요, 지금. 열 전달 메커니즘은 기본 전도 대류 복사 가지고 합니다라고 하고요. 아시죠? 열 전달 메커니즘은 기본 전도 대류 복사 가지고 열 전달합니다 하고요. 그 열 전달을 전도 대류 복사를 한 표면에 한 장에다 다 그려도 괜찮고요. 전도에 대한 열 전달 메커니즘, 대류에 의한 열 전달 메커니즘, 복사에 의한 열 전달 메커니즘 이렇게 나눠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근데 분명히 키워드에는 열 전달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키워드에 들어있어야 돼요. 복사, 전도, 대류 이렇게 하나로 다 그려도 괜찮고요. 열 전달 메커니즘을 불나서 대류에 의해서 온도 올라갈 거고요. 그 내부에서 이면에 화염 확산될 거고 이면에 온도 올라갈 거고요. 전도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복사에 의해서 불 붙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대류가 어떻게 온도 올릴 건지 복사는 어떻게 올릴 건지 이건 관계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대신 반드시 여기에는 열 전달 메커니즘이라고 딱 하나 키워드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전도 대류 복사 오케이 1번 전도의 개념 2번 전도 관계식 3번 영향요소 그 다음에 2번 대류 개념 대류 관계식 대류 영향요소 3번 복사 개념 복사 관계식 복사 영향요소 끝 이렇게 써놓으셨어. 여기서 묻는 답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전도 대류 복사해서 열이 전달됩니까? 이 문제가 없어. 이 키워드가 없어. 이 키워드가. 그 답이 틀린 답이 아닌데 그 출제자가 봤을 때는 그 답을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이렇게.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1번 전도에 대한 열 전달 메커니즘 2번
대류에 의한 열 전달 메커니즘. 3번 복사에 의한 열 전달 메커니즘. 그래야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소방에서의 적용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염 확산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전도는 이면 불연 물질의 이면의 온도 상승. 그 다음에 대류는 유체 가연물에서의 화염 확산. 복사는 인접 구역의 원격 발화 이렇게 써버렸거든요. 그렇게 혹시 쓰셨나요? 이렇게 그렸나요? 이렇게? 이것도 좋아요. 이 그림도 괜찮아요. 이 그림도. 저는 요놈 따로, 요놈 따로, 요놈 따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요. 오, 괜찮습니다. 그것도. 구획된 실 안에서 플래시 오버를 이야기한 것도 괜찮아요. 메커니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었나요? 그렇게 썼으면 좋은 답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념 또는 정의, 관계식, 영향요소 이렇게 써놓으셨어.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점수는 주긴 줍니다. 틀린 답이 아니니까. 그런데 높은 점수는 안 줄 거다. 그다음에 막판에 화염 확산에 대한 소방에서 적용 또는 소방에서 적용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저희가 시험 보기 7주 동안 계속해서 고려사항, 영향요소, 소방에서 적용 계속 그것만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 키워드 안에가 열 전달 메커니즘이라는 키워드가 명확히 살아 있으셔야 돼요. 이거. 혹시 그게 안 쓰셨으면 조금 실망입니다. 실망. 그 다음에 대피 공간은 99회 때 나왔네요 지금. 99회 때. 약간 이거 아이러니한 게 3번에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에 따라서 화재 안전 기준의 피난기구 설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요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대피 공간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현재 피난구를 설치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정확히 건축법에서는 하향식 피난기구가 아니라 피난구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피난구는 우리 구멍 뚫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구멍 뚫으면 어쩌라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 설치해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내림식 사다리 설치하잖아요 지금. 또는 승강식 피난기구 설치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소방법에서는 그런 피난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피난기구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구획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 관계를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위에 있는 대피 공간의 설치 제외 기준은 세 가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양반 피난이 될 때 안 해도 될 거고, 경량 칸막이로 벽 만들어놔도 안 해도 될 거고, 거기 안에다가 피난구 만들어도 안 해도 될 거고요. 피난구. 그 다음에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 기준은 생각나는 거 쓰실 거고요. 이거 못 쓰신 분도 많습니다. 혹시 이거 쓰신 분 계시나요? 잘 암기해서 잘 썼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약간은 고민했어야 되는데 현재 건축법하고 소방법에 대한 퀘리. 건축법에서는 대피 공간을 구획 안 하려면 피난기구, 정확히 말하면 피난구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난기구라고 표현합니다. 피난기구 설치하면 돼. 근데 소방법에서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려면 구획해야 돼. 이런 논리거든요. 갑정방화문으로 구획하십시오. 이게 하는 것은 방화구획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꼭 내화구조로 안 해도 좋다. 갑정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이건 뭐냐? 방화구획하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방화구획이 반드시 내화구조인 구조체로 구획하십시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이래요. 방화구획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방화구획은 반드시 콘크리트 벽으로 구획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방화구획은 반드시 내화구조체로 안 해도 됩니다. 방화구획은 차열성만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 3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여기 나중에 이게 문제풀이 해놓으신 것은 너무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지하 2층 지하 2층 지상 15층짜리 건물이네요. 지금. 지하 2층 지상 15층짜리 건축물. 지하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하 3층이네. 지하 3층. 죄송합니다. 지하 3층 지상 15층. 지하층은 다 주차장 시설. 그 다음에 지상층 15층은 복합시설이네.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3층에서 15층은 오피스텔. 사무실 설치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뭐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다. 소방시설 다.
우리가 소방시설 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화기,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주로 주방이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 주방 넣어야 돼. 주방 안 넣어도 되겠네요 여기는 지금. 안 넣어도 되잖아요. 지금 30층이 안 넘으니까.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는 안 넣어도 돼요 이런 데는 지금. 그래서 제가 시험 보러 가기 바로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 한번 나올 거니까 좀 보십시오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 소방시설을 쭉 적용해 써놓고 하나씩 갖다 끼워 넣어버리라고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러면 이분들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표 한번 써보세요 이겁니다.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그림 그리고 그 안에 이 건축물 이대로 그림 하나 그리고요. 이거 완전 관리사성 문제거든요. 이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 하나 그리고요. 거기 안에 설치 계획표 한번 써보세요. 도면이 보통 도면에 오른쪽에 개통도, 건축 도면 보시면 우리 소방 도면 오른쪽에 개통도, 왼쪽에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거 지금.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래 이제 와 그 별표 5에 나오는 거 어떻게 그 다음 비하고 다 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시험장에 가서 아는 사람 만났던 그 이야기하는 거. 별표 어떻게 다 해요? 아 그치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소방 도면에서의 설치 계획표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쓸걸 이럽니다 지금. 쓸걸. 지금 딱 봐도 제가 보면은 전층에 지금 소화기 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치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할 거고요. 그 스프링클러 시설도 지하에 동파류회가 있으면은 건식 쓸 겁니다. 건식은 일반 건식 유수 검지 장치하고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로 나눕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건식 시스템에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하고 건식 유수 검지 장치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소화설비가 다 됐네. 쭉 이게 또 보시면은 쭈르륵 보시면 승강기도 하나 있고, 지상층은 유창층이고, 그러면 제연설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하 1층, 지하층은 특별피난 계단 해야 되겠네요 지금. NFSC 501에 따른 특별피난 계단에 제연설비 해야 되겠네요 지금. 그 다음에 쭈르륵 이거 지금 제가 이야기 쭉 써놓고 나중에 그 안에 다 때려 넣으면 돼요 지금. 소경표 용활로 넣어놓고. 지금 하셨죠? 이 문제 안 걸렸어요. 이 문제 안 걸려도 고를 게 있었으니까 안 하신 겁니다 이건. 근데 고를 거 없으면 하셨어야 돼.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문제도 이건 완전 기출이에요 기출. 그 전에 30층짜리 건축물에 들어가는 30층짜리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똑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 4번 차압식 유량기의 유속 측정 원리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2부 이 출제자의 기본은 벤츄리 유량계에 대해서 한번 유도해 보십시오. 이것도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벤츄리 유량계도 기본적으로 차압식이고 오리피스 유량계도 차압식입니다. 두 개 다 똑같이. 최고 좋은 자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차압식 유량계는 오리피스 유량계하고 벤츄리 유량계 있습니다. 오리피스 유량계는 미연적비는 제한 않고 그냥 높이차만 합니다. 근데 요 벤츄리는 면적비까지 제한해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두 개 다 해놓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나반이고 그냥 벤츄리만 유도하셔도 괜찮다. 왜? 벤츄리가 최고 좋은 놈이니까 차압식 유량계 중에. 이것도 못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거 안 해봤다고. 이거 좀 안타까워 이거.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그 다음에 3번 정원식 감지 정장 감지기의 구조, 동작 원리, 특성, 설치 기준, 설치지 주의사항. 저는 다 썼는데 설치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간섬, 케이지 분풀기 있는데 앞머리는 대충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눈 가만히 감고 정원식 감지기를 그려봤어. 지하 공간에다가. 이거 쳐지면 안 되겠네. 곡률 반경은 적당히 나와야 돼. 보통 곡률 반경 5cm 이상이잖아요 지금. 그런 건 알아 이제. 그 다음에 고정 공구로 야무지게 잘 고정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양쪽 벽에서 적당히 떨어뜨려 줘야 되겠네. 이런 거 머릿속에 눈 가만히 하고 이 감지기를 쭉 한번 그려봤어 지금. 터널 머릿속에 그려놓고 지하구 그려놓고 그 몇 가지 쓴 겁니다. 정확히는 못 썼죠. 나머지들은 단락에 의한 것들은 쉽죠.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아마 이거 저기 종로에 있으면서 이야기하면 들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강철선하고 감지선이 녹아서 단락됩니다라고 이야기 제가 드렸다가 그거 아닙니다. 두 쇠붙이는 단락 안 되고 내부에 있는 피복이 단락됩니다라고 하고 제가 불 붙여 드렸는지 기억나는데
기억이 안 나지? 기억납니까? 제가 처음에는 트위스터 돼 있는데 요놈 불 붙이면은 이거 안에 있는 선이 녹아서 납처럼 녹아서 단락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안 녹고요. 아주 큰 불이 나오면 녹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놓이면 안에 있는 휘스, 피복. 그 피복이 용용돼서 두 선이 단락됩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다시. 그리고 제가 라이터랑 불도 붙여드려 봤잖아요. 지금. 그 구조도 그리시면 돼 이거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제가 안 봐도 이런 것들은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좀 이따가 제가 다 다시 찬찬히 또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이 두 가닥 꼬여 있겠네. 기본적으로는. 요놈은 강철선, 요놈은 감지선. 그럼 감지선은 요 감지 약하게 피복으로 하나 감싸고 있겠네 지금. 이렇게. 요거는 쇠붙이, 요놈은 피복. 그 다음 이 위에 최종 외피 쌓여 있겠네. 외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불 붙으면 외피 놓고 요 피복 녹으면 요 두 개 단락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왕상하게 그려놨지. 이게 꼬이면 애들이 이렇게 완전히 실이 꼬여 있으면 딱 면에서 좀 꼬여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저기 새끼 꼴 때 이렇게 꼬여.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 새끼 꼬는 것처럼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불이 나면은 요 밖에 있는 피복은 금방 호로록 타서 없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는 요 피복이 지금 용육점 갖는다고요 지금. 보통 70도짜리 70도에서 얘가 녹아버립니다. 피복이. 피복 녹으면은 두 쇠붙이끼리 딱 닿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단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데는 강철선도 다 돼 있던데요. 그렇게 형식성이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제일 만들기 쉽잖아요 지금. 최고로 만들기 쉬운 놈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응용입니다. 응용 지금. 아까 81번은 아니 4번은 81회 때 응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원식 감시전형 감지기는 뭐 최근에도 나왔고 뭐 가장 비스무리한 문제는 71회 때 나왔더라고요. 71회 때. 가장 비스무리한 문제는. 그 다음에 6번. 6번도 이게 과학 아니에요. 뒤에 묻는말은 잘 모르고 특별피난 계단의 부속줄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제한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1층, 지상 1층에서 제한설비를 미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건축법과 소방법령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했더만 뒤에 있는 건 머릿속에 없고 맞아 우리 비상용 승강기 구획 안 하지. 지하 1층에는 이게 뭔 문제점이 있지 뭔 대책이 있지 이거 고민하고 있어 이분들. 이게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건축법하고 소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원화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두 개의 법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괴리가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얘는 지금. 샘플링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 풀다가 이분들이 요 샘플링에 눈이 딱 꽂혀가지고 이 샘플링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많아요 이거 지금. 사실은 약간은 힘든 문제긴 합니다. 우리는 건축법 개정사항인데 조금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안 골랐으면 좋았을 뻔했어. 고르셨나요? 안 골랐습니까? 몇 번 하셨나요? 1번, 2번, 응. 1번, 2번, 4번, 5번. 좋은 문제 골랐네 얘기죠. 점수 잘 나올 만한 문제. 잘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생뚱만든 문제가 없고요. 볼만한 문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 3분만 더 할게요. 지금. 뒤에 기출 분석을 보시면은 5페이지 보시면은 분석 5페이지 보시면은 가로표 어떤 조건이 되든 연소는 5문제 정도 나왔네요 지금. 어떤 조건이 되든 117회 때는 1문제인데 118회 때 5문제. 그 다음에 건축방제는 7문제. 뭐 법이 됐건 비스무리한 문제가 됐든 건축방제에 대해서는 7문제. 그 다음에 가스화재 가스폭발 안 나와버렸네요 지금. 그 다음에 위험물은 2문제. 근데 그 2문제도 약간은 쉬운 2문제. 그냥 뭐 정의 쓰라는 것들. 그 다음에 수소. 하나는 어려웠네. 수소 충전소 쓰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시면은 위험성 평가는 1문제. 그냥 그 애를 뭡니까? 네. 그놈 위험성 평가로 간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소방기계는 8문제. 소방전기는 5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연소. 제일 먼저 소방기계. 그 다음에 연소. 건축방제 또는 전기.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공부가 재밌을 때는 위험성 평가하고 가스화재, 가스 폭발이 재밌긴 합니다. 그런데 별로 문제는 안 나와요, 지금 이게. 물론 그 가스화재, 가스 폭발이 다 연소에 넣어버리고 싶어요, 사실은. 어찌됐건 앞으로 공부할 때는 그 전까지는 기사 문제가 상당히, 아니 소방 기계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금. 근데 자꾸 그러지 않고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래, 지금. 약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버릴 문제는 더더욱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버릴 문제는. 더더욱 없어지니까 지금 나왔다고 버리지 마시고 조금 하시고 다시 이야기지만 기출 문제는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기출 문제는. 근데 그 기출 문제하고 똑같이는 안 나온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 똑같이는 안 나오고 그 기출 문제는 계속해서 끌고 가고 118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뭐 117회 때 나왔던 문제는 안 나왔는데 115회 때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117회 때까지 놔두고 115회 때부터 그 이하는 다 할 겁니다, 또. 어쨌든 고생하셨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